자, 16번입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는 했습니다. 자, 우리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인 자 세 사람 있죠?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자다. 법인 아닌 사단자다.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외국인도 자연인이고 영유아 어린애기도 자연인 맞죠? 됩니다. 그리고 법인 했는데 법인 중에서 중요한 게 공법인이고 공법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법인이죠. 그래서 읍면동리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원칙 부동산 취득이 안 되죠. 다만 동리는 그 자체 행정구역 명칭으로서의 동리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되지만 그 동민들의 단체가 모여서 이름을 그 동으로 지었을 때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니까 가능하다 그죠?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 자격이 없는 자 대표적으로 네 사람 학업조퇴 그랬죠? 학업조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좋은 직장 가지고 부동산 취득도 되는 거지. 학교 다닐 때 학업 태만히 하고 조퇴하고 도망다니고 하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학업조퇴. 학교 안 된다. 읍면동리 안 된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안 된다. 퇴하 안 된다. 여기서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 동업하자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동업자 단체라고 그랬죠. 동업자 단체는 계약으로 단정한 거기 때문에 합의가 깨지면 동업자 단체도 깨진 거야. 그런데 합의가 있다 없다는 당사자만 알고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이름은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 자체를 안 올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이 그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조합 이름이 아니고 조합의 구성원들 개인들 전원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 명 공동 소유가 되는데 이 공동 소유가 무슨 유? 합유이다. 합유 나오면 일단 지분 기재 한다 안 한다. 안 해. 대신에 합유라는 뜻 기재한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학업, 조퇴, 1번의 학교죠? 학교 안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영유아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되고 외국인 되고 시도 됩니다. 시도는 왜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그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법인으로서 됩니다. 자, 17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등기법상 판결하고 나왔을 때 판결 있으면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지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칙 오로지 누구만이 성소한 자만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즘은 이제 이행 판결이라고 보통 줘요. 그 다음 2번 인수를 명하는 판결도 이행 판결과 똑같이 누구만이 성소한 자만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 됐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나오면 그건 이행이나 인수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성소한 자, 패소한 자 상관없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신청하려면 반드시 무슨 판결? 확정 판결해야 돼요. 확정 안 된 판결로는 죽어도 등기 안 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등기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에 의하여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등기증 할 수 없다. 패소한 자는 등기증 안 되죠. 그렇습니다. 5번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하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 누구의 것을 제출해야 됩니까? 의무자의 것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에 의무자가 있다면 내고 없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독으로 판결받아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해요? 의무자가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인의 의무자가 있으므로 등기필 정보는 제공해야죠. 그래서 5번 틀렸죠.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의무자 있다 내라. 의무자 없다 내지 마라. 그리고 신청이어야 낸다. 그럼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동신청은 무조건 내야 되죠.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자, 판결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등기법에서 원래 등기는 진정성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되고 많은 서면을 첨부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 등기법상 판결에 의한 등기는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이때 이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 받으면 원래 등기해야 권리 취득이 되지만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등기 없이 권리 취득.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만. 그죠? 요거 민법에서 하시잖아.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긴다. 판결이 확정된 때.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의 한 종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도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데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상관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신청 없이도 권리 취득되는데 왜 단독 신청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형성 판결이 있으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법률 규정이 있죠. 등기 없이 취득한 자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하려면 언젠가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한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승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그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원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판결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이행 판결 또는 인수 판결이라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행, 저 사람에게는 인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형성 판결 중에서도 딱 하나,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상관없이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래 확정 판결이어야 등기 가능하죠. 근데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 판결이 있으면 그냥 법률관계 만들어진다, 형성 판결. 이행 안 해도 된다, 형성 판결.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있다, 없다 확인만 해준다, 확인 판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 것은 형성 판결만이다. 단독 신청하는 것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만이다. 확인 판결은 된다, 안 된다? 확인 판결은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 자, 원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인데 예외적으로 판결받아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인가? 이행, 형성, 확인 모두 다 된다. 모두 다 된다. 그죠? 모두 다 된다. 요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야.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형성 판결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행, 형성, 확인 모두 가능하다. 그죠? 이것이 등기법에서 판결의 종류가 나뉘면서 나오는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것만 하면 판결은 종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다음 중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과로 판결로 하던 경우는 제외. 자, 원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기초로 하고,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 행위가 존재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게 계약이다 말이에요. 계약은 나 혼자 하는 거다, 상대방과 함께 하는 거다. 상대방과 함께. 그래서 나 말고 상대방과 함께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판수보상, 표표신원과 논문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단독인지 공동인지 헷갈리는 게 몇 개 있다. 그 중에 공동으로 하는 거, 공동으로 재우지 하고 요거라고 그랬죠. 공동 신청하는 것 중에 재결에 실효 나오거나 유증 나오거나 지분의 폭이 나오면 공동으로 재우지,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 보니까 재결에 실효하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니은 유증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죠? 유증 나오면 공동 신청. 참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당 전세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혼동. 그죠? 혼동이 있으면 그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말소 단독으로 하는 거죠. 혼동 나오면 단독이다. 판수보상, 표표신, 혼가. 혼동. 그죠? 자, 갑의 집에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에게 돈을 빌려준 병이 을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을의 전세권이 병의 저당권의 대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을의 전세권을 병이 가져버렸네. 그럼 이제 병이 저당으로 잡고 있는 전세권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맞죠? 내 전세권을 내가 저당 잡고 있다가 저놈이 나한테 돈 안 주면 내 전세권을 경매로 넘기는 거야. 미친놈이잖아. 맞죠? 돈 안 주면 타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야지 왜 내 권리를 경매로 넘겨? 맞죠? 이게 혼동이라는 혼동. 혼동이 되면 말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는 갑하고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럼 이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전세권이 아니고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러 갑니다.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저당권. 그러면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저당권은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을이 자기의 전세권이 저당권으로 담보가 돼버렸으니까 돈 안 갚으면 자기 전세권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불리하죠. 그럼 병은 을의 전세권을 저당권 담보로 꽉 잡았으니까 담보를 확보한 을은 유리하죠. 병은 유리하죠. 등기 권리자예요.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이 혼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러 갑니다. 말소 등기를 하러 가면 오히려 을이 등기 권리자, 자기 권리가 이제 담보 대상이 아닌 게 되니까 병은 담보를 놓치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문제는 이 전세권 가진 자가 이제 을이다. 병이 전세권 가져왔으니까 병이 됐다. 병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에 등기 권리자도 병이고 등기 의무자도 병이죠. 그래서 혼동 나오면 무조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혼동 나오면 무조건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혼동 나오면 무조건 말소는 단독이라는 거야. 무슨 혼동이 나오든지 간에 혼동 나왔다 하면 다 단독이다. 판수보상, 표표신, 혼가. 정했어요. 그 다음에 리얼, 갑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보존 등기의 말소도 갑이 단독. 그죠? 단독. 보존 등기와 그 말소.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모두 단독이에요. 그 다음 미음,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갑의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됐죠. 갑과 을이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야 되는데 갑의 단독 소유로 처음부터 등기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갑을 공동 명의로 하는 소유권, 경적, 원시적 불일치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내 단독으로 소유권 다 가지고 있다라고 등기되어 있다가 을하고 공동 소유가 되니까 자기 권리 일부를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 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등기부상 불리하죠.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권리자, 의무자를 뭐 보고 따져요? 등기부 기재 보고 따진단 말이에요. 원래 등기부에는 갑이 단독 소유자, 소유권 다 가진다고 돼 있다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경정하게 되면 자기 소유권 일부를 을에게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소유권 일부를 잃어버리니까. 등기 의무자죠. 그럼 을은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고 들어오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렇게 공동 신청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권리 나오면 권리 설정, 권리 이전, 권리 변경, 권리 경정, 권리 말소 회복 전부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나왔는데 판수보상 표표 신원과가 있어. 이 경정 듣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응하지 않아. 그래서 을이 소송 내서 판결받았어요. 그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요. 맞죠? 단독 신청.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독하는 거 몇 개? 2개밖에 없네. 2개. 자, 19번 갑과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는 하였는데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자, 상속인이 사망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주러 옵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지 앞으로 가져가니까 단독 신청이야. 그러나 사망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한다, 상대방과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
상속등기 받아서 넘겨줘라. 상속등기 받지 말고 넘겨줘라. 상속등기 받지 말고 넘겨줘라. 그럼 등기관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달라요. 원래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 해요? 안 해? 안 해. 세 가지 다라고 그랬죠? 공동신청, 상속등기 안 해, 각하 안 해. 그게 다라고 그랬어요. 자,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병이 상속인의 상대방 을과 함께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자, 갑으로부터 을로 가니까 병은 자기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얘기죠. 상속등기를 안 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당연히 그 신청 받아줘야 되는데 각하하여야 한다. 틀렸죠? 각하 안 해 했죠. 2번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이 단독 신청합니까? 갑을 대신해서 병이 들어가서 병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까? 공동 신청. 3번 상속인 병은 상대방 을과 함께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 말은 상속등기를 하고 안 하고, 상속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상속등기 안 하고 3번이 옳다. 4번 상속인 병은 사망자 갑의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해야 된다.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5번 등기하기 전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을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렸다. 상속인이 대신 신청해주면 된다. 그죠? 사망자 있어도 상속인 있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지. 그죠? 그런 겁니다. 됐어요. 자, 20번 갑니다. 다음 중 등기 신청 각하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문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등기법상 각하 사유로서 분리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 안 되죠? 그 다음에 분리되면 안 되는 거. 우리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 우리 건물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두 가지. 그래서 저당권, 고당권을 채권과 분리하여 어쩌고저쩌고 돼요? 안 돼? 안 돼. 각하. 그죠? 각하. 자, 2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자, 여러 명 중 일부 하고 나오면 갑호, 자기 지분, 상공, 전원 명의로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자기 지분만 번등기 신청. 요거는 가능하죠? 각하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 이 등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2분의 1 지분에 대한 보존. 자, 보존 나오면 보존 등기하려면 무조건 부동산 한 개 전부와 권리 한 개 전부가 보존 등기돼야 되죠. 일부의 보존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각하. 자, 4번 합유 지분.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모전 등기 불가능하죠. 각하. 5번 보존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요거 여러 번 반복이 나왔죠.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한다. 채권은 뭐예요? 나 혼자 가지는 권리예요. 내가 상대방과 합의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행위 청구권이에요. 내가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가 채권이죠. 맞잖아.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죠. 원시 취득자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한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죠. 가등기는 뭘 가등기해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한다. 보존 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존 등기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원시 취득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는 채권 행사하는 겁니까? 자신의 물권 행사하는 겁니까? 물권 행사하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하는 거야. 안 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이 나왔어요. 보존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자, 21번 갑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자, 보존 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일단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판수확. 그죠?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토지는 상대방이 무조건 누가 등장해요? 국가. 보존 등기 하려면 건물은 지자체의 장 등장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딱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그 다음에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판결받아도 보존 등기 가능. 확인만 받아도 보존 등기 가능. 그러나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야지 확인받아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21번 다음 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저번 주에 10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죠? 9월달 오니까 벌써 혼자 공부하러 갔나? 9, 10월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아니 한 2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 특강만 들으시는 분들 혼자서 하시고 불안하다 그죠?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렇거든요. 학원에 오신 분들은 거의 보면 한 못해도 40%에서 60%는 합격을 합니다. 합격해요. 근데 바깥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지금 우리 합격률이 1차가 한 20%, 25%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30 몇 프로, 40% 가까이 하는데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2차 확률이 2차만 치는 분이 100명이 가면 거의 95명 정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그게 한 40%, 36%, 40%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밖에서 하시는 분들이 혼자 해서 합격하는 게 정말 낮아요. 낮다. 그죠? 합격하시면 좋은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 와서 이 막 선생님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데 혼자 하면 그죠?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서 오래간만에 술을 한 잔 먹고 노래방을 가야 되나? 가면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고민한다고 또 한 시간 가버려. 맞죠? 자, 여러분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좀 끌려당겨야 돼요. 끌려당긴다. 자, 21번.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중심으로 봅니다. 1번. 국가의 확인을 받아 토지 보존등기 신청. 자, 토지 나오면 국가가 나오는 게 맞는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받아서는 안 되고 판결받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2번 국가를 상대로 하여 건물 소유권의 확인 판결. 자,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보존등기 할 수 있지만 뭐 해야 돼요? 토지 해야 돼요. 토지. 3번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보존등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존등기 못하고 사라지면 그 포괄 승계받은 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로부터 특정 유정 받아서는 안 되고 유정이라면 무슨 유정? 포괄 유정 받아야 되고 또 유정이 아닐 때는 상속을 받든지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어서 그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든지 상속, 법인, 합병, 포괄 유정 세 가지가 포괄 승계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야 보존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자 이게 지자체장이죠. 의 확인을 받든지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에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 요건 가능하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뭐가요? 그냥 건물에 나와도 그 미등기라는 말 안에 숨어 있다고 봐야지. 등기된 건물을 보존등기 한다는 말은 원칙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나중에 이의 신청 거리는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아마 잘 안 받아줄 거예요. 자, 5번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건축물 대장상. 자, 이거 안 되죠. 이전 등록 받으면 원칙 이전 등기해야지 보존등기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토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으면 가능한데 그건 벌써 안 나온 지가 벌써 15년도 넘어가니까 넘어갑니다. 자, 22번 갑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하면 우리 등기는 공유와 합유만 다루면 되고 총유는 등기법에서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공유 등기는 지분이 등기되고 합유 등기는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전부 불가능하다. 그죠? 다만 공유 지분은 권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는 게 5개가 있어.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거. 권리 일부에는 안 돼. 찌찌 전임. 그 다음에 무조건 전부에만 해야 되고 일부에 못하는 게 보존등기. 맞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되고 대부분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만 5가지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찌찌 전임 보존. 그죠?
그랬어요. 자, 틀린 거 찾아라. 1번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기. 자, 저당권은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지분 또는 권리 일부, 부동산 일부 나오면 빨리 찌지 전입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찌지 전입만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면 권리 일부에 불가능.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한 것은 권리 일부에 가능. 그죠? 그럼 저당권은 찌지 전입이 아니므로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 부동산 일부에 불가능하니까 권리 일부에 가능. 그죠?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 맞네. 자, 그리고 2번 합유 지분은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럼 지분에 대한 모든 등기는 할 수 없다. 맞네. 3번 민법상 조합의 재산을 등기합니다. 민법상 조합 나왔어요. 자, 이때는 합유라는 뜻 기록한다. 합유라는 뜻 기록한다. 맞죠? 그리고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맞다. 4번 잔존합유자 전원 동의를 받는다면 합유자도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합유지분을 처분했는데 문제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으므로 편법으로 합유지분이 넘어갔다 등기 못하고 합유자가 바뀌었다. 그걸 등기법상 용어로 합유명의인 변경되었다 등기. 맞죠? 자, 5번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등기 없이도 잔존 공유자는 포기자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분 포기는 여러분 민법에서 이거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지분 포기,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여러분 지갑권에서 지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나하고 동의되거나 내 승낙 받아야 돼요? 그냥 지분 던지면 되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되지. 그럼 권리 포기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잖아. 맞죠? 그럼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 생겨요? 등기해야 효력 생기잖아. 맞죠?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하면 등기 없이도 지분 취득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등기해야 권리 취득이 되죠. 맞죠?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의 지분은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이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 지분을 넘겨받는 잔존 공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우선 신청, 공동 신청. 그죠? 아까 공동으로 제유지, 지가 지분 포기다. 그죠? 공동 신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 틀렸습니다. 공유지분 포기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공유지분 포기는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 요거 공유지분 포기가 이 지분의 포기에 대해서 요거 법률에 규정이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권리 취득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있는데 이미 극복됐어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23번 갑니다. 토지 수용 틀린 거. 자, 수용 나오면 개 같은 날 나와야 되죠. 같은 날. 그래서 수용 개시일 등기 없이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리고 3번에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이다. 자, 수용 나오면 무조건 개 같은 날 나와야 됩니다. 수용 개시일. 개 같은 날. 이 개 같은 날이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하는 효력 생기는 날이고 권리 변동 효력 생기는. 그리고 수용 개시일이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가 됩니다. 등기 원인 일자. 그래서 수용 나오면 그냥 개시일, 개 같은 날 나와야지 재결일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그렇게 됩니다. 2번. 자, 수용은 이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된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못하고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기존 등기부를 이용해서 이전 등기를 하되 기존 등기부의 권리는 직권 말소, 지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내게는 안 지우고 살려놓는다. 살아남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 일단 수용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날이 수용 개시일이죠. 그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 등기는 놔둬라. 그럼 앞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냐?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그러면 앞 소유자가 남아 있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 놔둡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미 뭐가 되면 상속이 되었다면 그러면 상속받은 자도 등기 없지만 이미 권리 취득했죠. 그 상속되어서 이전 등기한 것은 수용 개시일 전에 이전 등기했던 이후에 이전 등기했던 수용 개시일 전 소유자인 건 맞죠? 그럼 그건 지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발생했다면 상속 등기가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등기된 경우에도 직권말소 하지 마 했습니다. 맞죠? 4번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은 사업 시행자인 등기권리자와 피수용자인 의무자가 공동 신청. 그럴듯하게 적었지만 틀렸어요. 수용은 원시 취득이므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거 보고 또 뭐 헷갈리는 분도 있어. 모르면 빨리 공동이냐 단독이냐 생각 안 나면 빨리 단독 신청 등록 판수 보상 표표 신원과 또 올려봐라 그랬죠? 또 올려버렸어요. 됐습니다. 단순하게 들어가야 돼요. 등기부 문제 풀 때는 딱 보고 우리 두 문자 따서 외운 거, 외우라 한 거, 그걸 빨리 떠올리고 뒤에 문장이 외운 거하고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그렇게 그것만 따져야지. 내가 그래도 법을 1년 동안 배웠거든요. 한번 읽어보자, 말이야. 읽어보고 무슨 건지 한번 파악해보고 풀자. 안 된다. 여러분, 민법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잖아. 근데 민법은 1월달부터 매일같이 민법, 주말에도 민법 공부많이 했잖아. 그 민법 이만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물론 대부분은 이제 두드려 맞고 오지만 어쨌든 해보자. 가능하다고. 근데 등기법은 이만큼 했다, 요만큼 했다. 요만큼 했어. 그래 놓고 한번 해보자. 해보긴 뭘 해봐. 해놓은 게 없는데. 맞죠? 그래서 등기법 어떻게 하나? 외우라 한 거 가지고 이거는 외우라 한 거 그거네. 부동산 표시가 하고 나오면 단주 대신한다 했잖아. 표제부에서 어쩌고저쩌고 단주 대신한다 했잖아.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합병한다. 이것도 표제부 등기니까 단주 대신한다 했잖아. 요게 떠오르면 뒷문장은 단주 대신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그거 맞추면 답이 100% 찾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죠? 자,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나와야지. 그럼 세 가지. 공동신청, 상속등기 안에, 각하 안에. 그거 가지고 뒤에를 맞춰보는 거야. 그럼 100% 답이 찾아져요. 맞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풀면 그냥 머리 끄댕이 잡지 않고도 답이 툭툭툭툭 몇 개 풀린다고. 그래서 7개에서 9개 맞추면 되지. 그죠? 이거 보고 뭐 하려고 하지 마. 딱 보니까 처음 묻은 얘기야. 그냥 읽지 말고 지나가. 등기법은 여러분 못 본 지문들이 한 40% 가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판단 안 된다니까. 맞죠? 등기법은 또 민법하고 유사하지만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여러분 공법 보니까 모르는 서류 나와서 생각해보자. 생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며칠 이내 생각 안 나면 그냥 모르는 거야. 맞죠? 그걸 대고 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안 되는 거야 그거. 맞죠? 외워져 있으면 풀리고 안 외워져 있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등기법도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원래 등기법은 민법하고 절차법, 등기 절차법이 적절하게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파악해서 풀면 참 좋아.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법무사 수험생들합니다. 법무사 수험생은 2차에 쓰기 시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어요. 넘어가고 24번 신탁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신탁.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신탁을 할 때 신탁 원인 권리의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세 가지 공통 절차. 동시 신청 1건 또는 일일 신청 1건으로 일괄 신청. 일괄이나 동시나 똑같다고 그랬죠. 사실은 약간 뉘앙스 다릅니다. 그런데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나 수탁자가 신탁 등기와 그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언제나 대위 신청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 두 개, 신탁 원인 권리 이전과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 이 세 가지는 신탁을 할 때든 신탁이 변화되든 신탁이 끝나든 뭐 하든지 간에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다. 배우시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위탁자나 수익자가 언제나 신탁 등기든 신탁 변경 등기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든 항상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원래 동시 신청 한 건으로 해야 되고 동시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하되지만 유일하게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무슨 신청할 때는? 대위 신청할 때는. 그래서 대위 신청할 때는 신탁 등기와 권리 이전 등기를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맞죠? 요거는 요시고. 이번 수탁자가 여러 명 무슨 유? 합유. 자, 합유 나오면 조수, 민법상 조합. 그리고 수탁자가 여러 명 나오면 합유다 그랬죠. 그럼 합유 지분은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합유 지분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3번 신탁 원부. 자, 신탁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신탁 원부 몇 호라고 번호만 기재하고 신탁의 내용은 신탁 원부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가 신탁되면 부동산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부동산마다 하나씩 별개로 작성.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맞네요. 4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자, 고추밭. 고유재산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그죠? 고추밭, 고유재산, 주등기. 그런데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있죠? 주의사항 등기. 주의사항 등기. 자, 주의사항 등기는 주의해야 되니까 쇼 붙이러 가다. 쇼부. 압니까? 쇼부. 쇼당 알아요? 쇼당은 안다. 쇼부. 쇼당 치는 게 쇼부 치는 거야. 쇼당 붙이면 무조건 붙어야 돼. 상대방이 응할 수도 안 응할 수도 있어. 응할 수도 안 응할 수도 있죠. 그게 승부 한번 보러 가는 거야. 쇼 붙인다 말 쇼부. 그죠?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1억 빌려줬어. 그런데 도저히 1억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때는 무조건 달아놔야 돼요. 한번 딜할 수도 있어요. 딜 해볼 수도 있다고. 양 선생한테 가서 1억 다 갚으라면 내 도망갈 거야. 한 푼도 못 받을걸? 그러나 반을 깎아준다면 5천만 원만 갚으라 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하든 뭐 하든 똥을 싸더라도 내가 갚아드릴게. 그럼 두 개 중에 선택하시오. 내 도망가는 거 볼래? 반이라도 받을래. 그게 딜, 쇼 붙이는 거야. 맞죠? 그럼 양생은 뭐라 한다?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 1억 다 갚아 할 거. 못 잡을 가능성이 많으면 5천이라도 받지. 할 거 아니야. 맞죠? 그 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주의사항 등기는 쇼 붙이는 거야. 쇼부. 자, 권리가 무슨 권이어야 돼? 소유권이어야 돼. 소유권이 신탁돼야 되죠? 그 다음에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해? 부기 등기로 해. 주의사항은 쇼 붙이는 거야. 쇼 붙이는 거죠? 쇼 붙인다. 됐습니다. 그 신탁재산이 무선권, 소유권. 자, 여러분 신탁은 소유권만 신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세권도 신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당권 가지고 있다면 저당권도 신탁해서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이 집을 하나 신축했어요. 그럼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근데 보존등기 자체를 수탁자에게 바로 신탁해서 보존등기 자체도 수탁자 앞으로 보존등기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탁은 소유권만 신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권리들이 많은 변형을 보이면서 신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뭐 이해하고 풀라고 생각하지 마 그랬잖아. 맞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신탁하면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우라.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무슨 등기? 소붙여야지. 부기 등기로.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정답. 그죠? 붙인다. 이 주의사항은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우리 고유재산 주등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고추밭의 주부 그랬어요. 고추밭의 주부. 자, 주의사항은 부기등기, 고유재산은 주등기 그랬어요. 자, 25번 갑니다. 다음 중 등기신청 임의적 기록사항 모두 몇 개인가? 임의적 하고 나오면 특, 약, 기지보 하고 빨리 생각하면 그 중에 거의 90% 들어온다 그랬죠. 자, 기억 지상권 설정의 목범 요거 필요적이다. 목범 필요적. 전세권의 전세금 전범 요것도 필요적이죠. 필요적. 자, 임차권의 보증금 특약 기지보 요게 임의적이네. 임의적. 자, 건저당권의 변제기인데 변이지. 변제기와 이자와 지연이자는 이 똥이지. 잘못 보면 똥이라고 그랬죠. 자,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다. 변이지. 그죠?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자, 저당권의 변이지, 지연이자. 요거는 임의적 맞죠?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자, 특약
기지보, 기가 뭐예요? 기간 나오면 다 임의적이다. 그죠? 기간, 임의적, 지상권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임차권 존속기간, 환매기간 전부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시엇, 건저당권의 결산기. 자, 우리 5년 뒤에 결산합시다. 이게 건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된다고 그랬죠? 요것이 건저당권의 임의적 예상입니다. 그럼 임의적 예상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네. 3번. 그죠? 자, 26번 갑니다. 전부 다 틀렸구나.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자, 변이지. 아이고, 그 똥이지. 그것도 잘 보면 똥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네가 얘기한다고 내가 다 외울 것 같나? 그죠? 자,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꾸 외우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싹 까먹고, 그냥 실무 배우러 가는 거야. 그죠? 시험 끝나고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뭐 필요 있어. 세법, 새가 빠지게 해봐야 필요 없어. 나중에 뭐 책받침 하나 딱 해놓고 앞뒤로 보면서 하는 거야. 맞죠? 뭐 등기는 그냥 법무사에게 소개해주고 한 건 소개하면 한 15,000원 받고 끝내는 거야. 그죠? 그렇게요. 법무사들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중개사 찾아다니면서 중간에 맡기면 건당 뭐 만원, 올라갈 때는 5만원, 10만원까지 올라와서 법무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근데 법무사는 돈은 좀 받아요. 왜냐하면 수수료 말고 각종 등기소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 공적으로 내야 될 비용이 있어. 그래서 법무사가 먹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건당 1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올라갔다가 부산 지역에 10만원까지 가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파산하겠다. 그래서 다시 낮췄어요. 법무사가 죽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됩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1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자, 우리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나오면 계약 나와야 된다. 채권 채무 나와야 된다. 계약 나와야 되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채권을 넘길 수 없잖아. 그때는 계약을 통째로 넘긴다 그랬어요. 확정되기 전에 채무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된다 안 된다? 안 돼. 계약 인수 나와야지. 계약 인수 나와야지.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지. 뭐 할 수 없어. 그죠? 1번이 정답. 2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또는 공동저당 이전, 공동저당 변경, 공동저당 나오면 그중 하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요거 올해 새로 들어온 거예요. 3번.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즉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반드시 뭐 기록? 평가액 기록. 맞다. 평가액. 4번.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은 변이지. 임의적이죠? 임의적은 무조건 적는다. 있으면 적는다. 그럼 이자는 임의적이야. 변이지니까 일반 저당에서. 그러면 있다 돼 있으니까 적는 게 맞죠? 있다.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마 했잖아. 그런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 돼 있잖아. 그러면 등기신청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저당권 등기신청일 때는 변이지는 아예 기재할 필요가 없다. 4번 맞네. 5번.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개수가 후에 추가되어 5개 이상이 되면, 자, 일단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이면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5개 이상. 처음부터 5개든 나중에 합쳐서 5개든 일단 5개 이상 되면 공동담보 목록. 전세권 부동산이 5개 이상 되면 공동전세 목록 하는 거다. 자, 27번. 다음 중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승낙 없이 가능한 등기는 했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반드시 승낙받아야 되는 거 3개 뭐 있다? 말했지. 그죠? 말했지. 승낙한다고 말해. 침 한번 찍 뺏고 겁준다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와 회복 등기와 직권 경정 등기. 그러나 말소 회복 직권 경정이 아니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의 경우, 자, 내용을 바꿀 때는, 자, 내용을 바꿔도 손해볼 자가 없어. 또는 손해볼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좋아. 승낙을 해줬어. 요때는 고치되 후순위로 떨어져야 돼요. 원래 내순위 유지하면 돼요. 내순위 유지한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고쳐도 좋다고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내순위를 유지하면서 고친다. 후순위로 떨어지면서 고친다. 후순위로 떨어지면서 요게 주등기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무슨 등기?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무조건 승낙받아야 돼. 그죠? 승낙 없이 가능한 거 찾아라 그랬어요. 이번에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자 전세권 변경 권리 변경을 하고 있네. 이 등기를 주등기로 하려면 자 권리 변경을 주등기로 하려면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죠. 여기 있잖아. 승낙 없어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죠? 2번입니다. 3번 저당권 말소가 부적법합니다. 저당권에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회복 등기 할 때는 무조건 승낙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그 다음 4번에 직권 경정 무조건 승낙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5번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전세권 변경 권리 변경입니다. 2번과 5번은 똑같이 권리 변경인데 5번은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려고 그래. 부기등기로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 승낙받아야 되죠.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2번 뿐입니다. 2번. 자 28번 갑니다. 다음에 등기의 방식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 나왔어요. 자, 부기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 소유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부기등기. 그런데 무조건 주등기로만 한다. 말소, 멸실, 표제부등기. 모든 말소, 그리고 멸실등기와 표제부등기.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그리고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바뀌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맞죠? 그 다음에 각종의 특약이나 약정.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무조건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 각종의 특약이나 약정 나오면 임, 근, 부기등기로 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회복을 하는데 양에 따라서 일부 회복합니다. 일부 말소된 거 회복해요.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 조금 나오니까 해주는 거.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한쪽 부동산에서 먼저 변제받아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공동저당 대위 등기.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대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모두 경매에서 변제받은 선순위자의 그 저당권을 후순위자가 이전 등기받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선순위 저당권, 저당권의 이전 등기 받는 거다. 그럼 권리 이전 하고 나오면 두 가지야. 소유권 이전이냐 아니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은 전부 부기등기. 이전 늦게 나오면 했어요. 이전 늦게 나오면 두 개뿐이다.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소유권 이전 아닌 다른 이전은 전부 부기등기. 그럼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행사한다.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이전받아 행사한다. 저당권 이전이다. 그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외웠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가등기의 이전 등기 하고 논다. 가등기, 상권리 이전 등기.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 되어 있는 채권적 청구권의 이전이에요. 그러면 권리 이전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다. 소유권 이전이냐, 나머지 권리 이전이냐. 이거 소유권 이전이다, 채권 이전이다. 채권 이전이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죠? 그리고 하는 거다. 됐어요. 됐습니다. 봅시다. 1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름, 주소, 주민번호 바뀌었다. 언제나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2번. 전세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자, 처분을 제한하는데 소유권을 제한합니까? 전세권을 제한합니까? 전세권 제한합니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3번.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자, 전세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죠.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제한한다. 무슨 등기?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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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말없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한다. 뭘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 그래서 주등기예요.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세 살려고 한다. 내가 집을 하나 딱 봐놨는데 보니까 주인인 것 같아서 뛰어갔더니 전세권자래. 근데 그 사람이 아직 3년 남았대. 근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다시 서울로 발령받았대. 세종에 살다가. 그럼 3년 동안 전세금 묶여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3년 동안 전세를 놓고 전세금 받아가려고 해. 그럼 나는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세 설정할 수 있죠. 요게 무슨 전세? 전전세. 전전세는 소유권 목적으로 한다. 전세권 목적으로 한다. 전세권 목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는 채권적 청구 채권이다. 채권의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 아니죠? 부기 등기. 그래서 4번이 원래. 5번 부동산 표시 나오면 단주 대신 주등기다. 주등기. 그죠? 단주 대신 주등기다.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공법하고 등기법하고 외울 게 뭐가 많나? 공법이 훨씬 많다. 국토계획부하고 등기부하고 내가 외우라 하는 거하고 공법 선생님 외우라 하는 거 뭐가 많냐? 공법이 국토계획부가 훨씬 많다. 맞죠? 그런데 국토계획부하고 등기부는 똑같은 12문제가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부 미친 듯이 하면서 그거보다 양이전 이걸 안 해온다. 그래 놓고 점수 안 나온다고? 해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럼 공부해도 안 나온다 그랬다. 공부해도, 진짜 공부했나 모르는데. 안 했다. 말은 했다 하는데 안 했더라고. 그죠? 단독 신청하는 특례해봐라. 피자 2판 먹으러 왔냐? 그것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못 외우고. 표제부 등기 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알았는데. 그래, 뭘 외웠다고. 그죠? 해도 안 되는 게 안 했으니까 안 나오지. 자, 2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익힘장이라고 아시죠? 필수 말고 익힘장. 요즘 와가지고 이제 익힘장 거기 두 문자 외우고 반드시 이 단어 나와야 됩니다 하고 정리하는 거 조금 하고 그 뒤에 OX 문제하고 뒤에 이제 박스 넣기 그거 빵꾸 노트 해보니까 공식분 걱정할 게 없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좀 해보십시오. 2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는 금지시킬 수 없다. 본등기 금지는 안 되죠. 할 수 없다. 맞네.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장래 확정될 청구권. 요게 예약만 했다는 얘기죠. 예약만 해도 가등기는 할 수 있다. 틀렸고. 이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가등기도 할 수 없다. 가등기도 할 수 없다. 있다 했으므로 틀렸네. 사망하기 전에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리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과 진정 명의회복원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가등기 할 수 없다. 요거 맞네. 미엄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자,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오로지 가등기 권리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맞네요. 비업 가등기에 가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요거 학자들이 좀 많이 다투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 가지고 하는 건데, 다수설이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를 인정한 거다. 소수설은 인정 안 한 거다 했는데, 다수설에 따라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립돼 가지고 문제로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됐다. 시옷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자,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금지 가처분 이건 할 수 있죠. 원래 가처분은 처분을 제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가등기상 권리도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금지 가처분으로 막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 나오는 기억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가처분은 처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는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본등기에야 효력을 가지죠. 맞잖아요. 본등기에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은
가등기 되어 있는 권리를 남에게 처분, 넘기는 행위이다 아니다. 지금 그죠? 듣는 척하고 안 듣고 있다 그죠? 듣는 척. 자, 가등기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죠? 뭐 해야 내가 권리가 가져요? 본등기 해야 권리가 가져. 가등기 해도 나는 권리를 못 가지잖아. 본등기 해야 권리 가지잖아. 근데 처분은 내가 권리 가지는 게 처분이에요. 남에게 넘기는 게 처분이에요. 남에게 넘기는 게 처분이잖아. 그럼 가처분은 처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은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남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죠. 근데 그걸 막으려고 들어왔는데 막으려고 가져온 무기가 뭐 막는 거로 가져왔다? 처분을 막는 거 가지고 내가 본등기 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 행위이다 아니다? 처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처분 막는 걸로 못하게 하려고 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어렵나? 말이 어렵나? 그죠? 자, 가처분은 처분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는 것은 내가 권리가 없다가 내가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남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죠. 처분을 막으려고 가처분으로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죠. 근데 가처분으로 막으려고 그래.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등기 된 권리를 남에게 이전하는 건 처분하는 거잖아. 이걸 막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었나? 그죠? 그래,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개, 2개, 3개. 뭔지 모른다고 아직까지도? 일단 안 되면, 자, 본등기는 금지시킬 수 없다. 일단 그거 하나 외워두라 이랬죠.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다. 이 가처분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잠깐 돌아서면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온 게 앞쪽에 최후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외우려 하지 말고 이거 무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8글자 외워라.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한다. 했더니 본등기 금지 가처분까지 8자를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5자.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다. 그렇게 외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해내더라고. 그죠? 1, 2, 3, 4, 5 많다. 이러니까 5까지는 해내는 거야. 바보는 1, 2 많다잖아. 우리는 그래도 5까지는 하잖아. 됐어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다음 등기 절차의 설명 중 옳은 설명은 했습니다.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은 각하해야 된다. 안 되는 걸 신청하면 관공서가 촉탁해도 안 해주죠. 각하.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봅니다.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죠. 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다 되죠? 확인 판결 다 되는데 자, 토지의 경우 판결받아 보존등기 할 수 있죠? 당연히 됩니다. 건물도 소유권 확인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죠? 맞죠? 보존등기 아까 했잖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모두 다 된다고. 맞죠? 다만 여기 2번이 뭐라고 나왔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지자체장을 상대로 받아. 이리 너무 틀리는 거야. 맞죠? 여기는 누구를 상대로 말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판단할 필요가 없죠. 어떤 판결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보존등기는 다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나오려면 이행 판결 그리고 인수 판결과 공유물 분할 판결만. 그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3번 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한 후 압류 등기. 맞아 들렸다. 자, 압류는 직권 보존등기 사유가 아니다. 그죠? 압류는 세무서가 촉탁하기 때문에 등기관은 방구도 안 낀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촉탁해야 아이고 해야 된다. 그죠? 자기 스스로 무슨가. 4번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주고도 안 된다. 5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단독 신청으로 결국 권리 가지는 자는 채무자죠. 그러므로 채무자도 채권자가 받은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30분까지 다 했어요. 끝. 그죠? 다 맞춘 분 있습니까? 없죠? 다 맞추면 안 되죠. 제가 보건 때는 지금 첫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등기하고 다 해서 지금 그래도 한 7개, 6개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8개 맞았습니다. 1차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1차에 좀 더 치중하십시오.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합격하시는 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1차는 나 잘 돼 있다. 그러면 1차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2차를 조금 더 하시고 2차는 1차처럼 이해하고 뭐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차는 부동산학 개론도 이 경제학이 기본을 깔려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수요가 움직이는 거하고 수요량이 움직이는 거 또 다르잖아. 용어를 이해하고 전체가 가냐 그 안에서 선에서 움직이냐 그죠? 요런 거하고 동심은 이론이라든지 톱니바퀴 이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나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고 민법도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2차는 전부 외우는 법이야. 전부 절차법이거든. 드립다 외운다. 그죠? 자꾸 외워야 됩니다. 오늘 틀렸던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서 다음에는 안 틀릴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내고 마지막 일주일이 승부를 좌우한다. 그죠? 비정한 표준적인 호부 평균 6점짜리 시험이야. 그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